그 지갑에서 현재 얼마만큼 모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Realized Price, 실현 가격,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다는 것은 고래들 역시나 손실 중이구나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 과매도 구간의 끝자락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야말로 보통 바닥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 어떤가요? 자,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위치이긴 하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더리움의 메커니즘을 같이 분석을 했었죠. 이더리움의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화폐 말 그대로 돈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쓰임새가 있어야, 유용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에 따르는 가치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치, 자, 이런 쓰임새가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결국 이더리움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6에서 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엄청난 물량들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60-70%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의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할 때도 하나의 수수료라는 게 분명히 발생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수수료를 이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을 때 가스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스비라는 게 결국 수수료로 측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가스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각 시스템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소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제가 소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급량이라는 것은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공급량 대비해서 쓰임새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각량이라는 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소각량이 스테이킹이 나왔던 물량들보다 소각량이 더 급증을 했을 때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내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에 대한 쓰임새가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변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분명 조만간 찾아올 것이고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가 쓰임새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투자를 하자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변해갈 세상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저희 구독자방에 제가 이런 글들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현재는 약간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회가 분명히 공존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분명 누군가에는 기회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회를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또 알찬 시간이 되실 수 있게끔 또 많은 정보들, 또 이제 좋은 정보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영상 올라오는 대로 알람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두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것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제 또 이더리움이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 잘 잡아보실 수 있게끔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다가 기회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게끔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특히나 이런 시장의 낙폭이 확대되는 과정 안에서 지지라인을 볼 때 필수적으로 보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보시게 되시면 현재 거래소 있죠? 거래소 평균 이체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평균 출금 가격을
가격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by year이라고 되어 있던 만큼 연도별로 집계된 가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왜 보는 거냐면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보통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이 보관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사놓고 가만 놔두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서도 보통 고래들이나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다가 두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 본인의 지갑으로, 자,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거래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외 거래소가 우리가 이제 덱스라고 하는 거고, 장외 거래를 OTC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이제 중앙화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을 한 것을 본인의 지갑으로 바로 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 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이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더스캔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거래 있죠. 암호화폐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남의 계좌 들여다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자체가 없잖아요. 보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코인은 가능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현재 하나의 거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주소를 통해서 현재 이체가 됐던 내역들을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밸런스라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18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이트 안에 정보들을 자꾸 보시게 되시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체를 시켰는지까지 싹 다 나와요. 그 가격대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고래들, 이 세력들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가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더리움의 출금 내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세력들 고리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출금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의미죠? 매집 그리고 보관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17년도, 자, 보시면 2017년도 이후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7년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갑에서 현재 얼마만큼 모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실현 가격,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나눠진 것들은 현재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를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과거 2022년도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이 데이터 값이 보시면 2022년도 6월 달에, 자, 5월 달에 어떤 사태가 있었나요? 루나 사태 터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폭락 나오고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자, 미국 증시 전부 다 몰락했고요. 국장도 다 몰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나 사태 터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와졌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6월 달에 이제 급락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이 초록 색깔, 뭐 이런 색깔들 있잖아요. 이런 색깔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게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니까 2022년도까지 해서 모아갔던 세력들의 평단이에요. 그리고 위에 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하나같이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들의 가격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저평가된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구간들을 횡보를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바닥 구간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바닥에서 매수를 하실 때, 이런 구간들이 하나씩 다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로 비중 2%, 3%, 5%씩 조금씩 매입해 가면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세워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도 자, 이런 구간들을 또 지지를 해줄 것이고 이런 상승세가 나와줄 것인데, 보통은 이런 큰 시세가 나왔을 때는 보시면 이거는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이 뭐냐면 2023년부터 나온 선이에요. 2023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2025년이지만 이 당시에는 2023년 10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매집해왔던 세력들,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입니다. 가장 위에 선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큰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2024년도, 2020년도 우리를 한번 체크를 하고 볼까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이제 2020년도니까 2019년치밖에 안 나와 있겠죠. 결국에는 제일 위의 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아, 여기를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강한 시세를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더리움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봐야 될까요? 바로 2023년 선이 있죠. 이 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오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전에도 한번 봐보세요. 최근 4월 달에 또 이 자리 어떻습니까? 강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돌파를 하고, 자, 이때도 이 당시 선에 다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리별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에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올라가고 나서 지지해주고 다시 돌파하자마자, 마지막 선 돌파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급등. 자, 우리는 그동안 뭘 하면 되는 걸까요?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전문가라 해도요, 그 전문가라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뿐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비중, 자,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드릴 건데, 지금까지 이 지표 딱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런 자리들은 자, 보시면 매일매일 자리가 변해요. 자, 보시면 자, 2026년도 2월 1일 했을 때는 자, 올타임 익스체인지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에서는 1365달러죠. 근데 지금은 1365.8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계속 변하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고요. 이런 자리별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잡아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신규 매수를 안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매수 사인 드리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이더리움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독자방은 다 투자자분들이에요.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같이 이 시장 다 같이 이겨내자라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더리움에 대한 대응 방법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은 정말 꼭 한 번씩 이제 올라오는 글들 있잖아요. 오전 브리핑들 한 번씩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 웬만하면 다 들어와 계시지만 혹시라도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이거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방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 이제 이더리움 좀 더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나서 제가 이 지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2022년도 바닥 나왔을 때, 자, 이 당시가 이제 2022년도였었고 2025년도 4월 딱 두 군데죠. 두 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뭐 과매수 과매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차트 그려놓고 보조지표라고 해가지고 과매수 구간입니다, RSI 뭐 보조지표 뭐 하면 뜨르르르 하면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업비트나 뭐 트레이딩뷰나 뭐 한 거래소에 대한 특정해서 그 보조지표를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온체인 데이터, 고래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입니다. 이때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2022년도, 그죠? 그리고 이때가 2025년
4월달. 그죠? 모든 바닥은 MV, RV, Z 스코어. 이건 표준 편차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체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라는 게 이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 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고래들의 매입량 구간들에 많이 도달을 했다라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전체 투자자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개인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고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인들보다 당연히 고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거의 제외하고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다는 것은 고래들 역시나 손실 중이구나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MVRV Z스코어의 바닥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과매도 구간을 벗어난 위치들, 그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런 과매도 구간의 끝자락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야말로 보통 바닥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 어떤가요? 자,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위치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고래들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거의 저점이 도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이 오늘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캡처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게시물에다가 똑같이 또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또 잘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